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어휘가 뭘까? 어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99년 국립국어원이 만든 표준국어 대사전 수록 어휘를 살펴보면 한자어가 58.5%, 고유어가 25.9%, 혼종어가 10.2%, 외래어가 5.4%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의 개념과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휘란 무엇일까요? 어휘의 뜻, 어휘의 개념, 정의를 살펴봅니다. 흔히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이다.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이다. 공통된 성격을 지닌 단어들의 집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로 어휘의 개념은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을 말합니다. 특징을 살펴보자면 단순한 단어의 집합이 아니라 단어 간의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휘는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이라고 하였는데요. 어휘의 체계할 때 체계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이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휘의 체계는 기원에 따라서 단어의 뿌리나 어종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어휘의 종류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휘의 체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원, 단어의 뿌리, 어종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눈다,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고유어란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었거나 우리말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을 말합니다. 봄, 강아지, 비빔밥 등이 있는데요.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로 친구, 자동차, 그리고 자전거 등의 말이 있습니다. 외래어에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우리말로 인정된 말을 외래어라고 하는데요. 택시, 아파트 이런 말들이 외래어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빵은 우리가 우리말로 착각하기 쉬운데 포르투갈어에서 들어왔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휘의 종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봄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명사, 한 해의 4철 가운데 첫째 철로 겨울과 여름 사이이며 달로는 3월에서 5월, 절기로는 입춘부터 입하 전까지를 이른다. 예문으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두 번째, 인생의 한창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예문으로 인생의 봄. 세 번째, 희망찬 앞날이나 행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고된 시련이 있은 다음에는 희망찬 봄도 있겠지 라고 사전을 보면 봄에 대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낱말 한번 볼까요? 친구라고 하면 명사인데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으로 예문으로 친구를 사귀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이 친구 많이 취했군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낱말 한번 살펴볼까요? 택시라는 말을 보면 명사, 요금을 받고 손님이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주는 영업용 승용차. 예를 들자면 택시요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낱말 3가지 봄, 친구, 택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봄은 고유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친구는 바로 옆에 한자어를 써놓았잖아요. 한자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택시, 외래어임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한자어인 경우에는 낱말 옆에 한자어를 제시하고 외래어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외래어를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우리말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어휘의 체계, 어휘의 종류 중에서 고유어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유어란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말이나 우리말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 민족 정서나 감정, 감각을 드러내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말을 쓰고요. 모양이나 소리 등을 나타내는 감각적인 표현이 많은데 의성어나 의태어, 색채어 표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살랑, 삐죽, 울렁, 쭈룩쭈룩, 주룩주룩, 쭉쭉, 쫄줄
촉감이나 색깔, 맛, 모양, 소리 등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 등이 많은데요. 다른 외래어나 한자어로 바꾸어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어휘가 많다는 것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나, 너, 우리, 바지, 목도리, 이야기, 이달, 별, 밤, 낮, 철새, 밤하늘, 눈, 하늘, 마음, 끼니, 진지, 찬밥, 뱀밥, 누룽지, 고두밥, 강아지풀, 뿌리, 파랗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파릇파릇하다, 조용하다. 이런 말들은 모두 고유어입니다. 어휘의 체계 두 번째로 한자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개념은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을 한자어라고 하였는데요. 특징을 살펴보면 고유어에 비해서 더 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습니다. 법률 용어 주로 한자어로 되어 있고요.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우리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58.5% 수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60% 넘는 비중이 한자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친구, 부산, 청주, 송절 지역 이름입니다. 서점, 게시판, 행사, 최신, 염가, 판매, 소설 기획전, 현수막, 안내판, 종류, 단어, 교복, 모자, 도시, 지표, 식물, 동물, 이유, 계정, 치료, 수선, 수정, 분화, 정확,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모두 한자어이고요. 어차피 라는 말도 우리말 같지만 한자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낱말은 고유어일까요? 한자어일까요? 우리가 흔히 고유어라고 생각하는 말 중에는 한자어인 경우가 많은데요. 기린, 동물의 기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자어이고요. 강, 순 우리말, 가람이란 말이 한자어 강에 밀려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강도 한자어이고요. 가령, 산, 매라는 순 우리말이 있는데 산이라는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순 우리말이 사실은 소멸된 경우입니다. 금방, 사탕, 숙맥, 도대체, 시방, 심지어, 연병, 병, 작정, 점점 이런 말들이 모두 한자어입니다. 어휘의 체계 세 번째로 외래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말하는데요.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많습니다. 휴대폰, 와이파이, 텔레비전, 컴퓨터 다 외래어인데요. 대체할 수 있는 고유어나 한자어가 별로 없습니다.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말 없잖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외래어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건 어쩔 수 없고 다른 나라의 말인 외국어와 달리 외래어는 우리말에 포함됩니다. 하우스 그러면 상대되는 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라는 말은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언급한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전, 휴대폰 상대되는 말이 없잖아요. 이건 외래어입니다. 우리말이고요.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해주는 강점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에 우리말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고유어를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 노력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면 고유어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 고유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베스트셀러, 또 스테디셀러, 또 원피스나 투피스 이런 표현들 다 외래어인데 여러분들이 외래어는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어일까요? 외래어일까요? 외래어는 금방 표시가 난다고 하였는데요. 아래 제시하는 말은 고유어 아니었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낱말입니다. 빵이라는 말은 포르투갈어 파우에서 온 말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담배는 일본어나 에스파니아어도 이야기하지만 흔히 포르투갈어 타바코에서 온 말로 이야기합니다. 고무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이야기하고요. 구두는 일본어의 굿즈라는 말에서 온 말로
이야기합니다. 냄비는 일본어의 나베라는 말에서 온 말이고요. 가방도 일본어의 가방도 이야기는 하지만 흔히는 네덜란드어 가바스에서 온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빵, 담배, 냄비, 고무, 구두, 가방은 모두 외래어입니다. 배운 내용 정리합니다. 어휘의 체계 마무리하는데요. 어휘란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을 말합니다. 어휘의 체계, 어휘의 종류는 기원에 따라, 말의 뿌리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고유어는 본래부터 우리 말에 있었거나 우리말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을 말합니다. 봄, 강아지, 비빔밥 등의 말이 있고요.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로 친구, 자동차, 자전거 등의 말이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낱말 옆에 괄호 안에 한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래어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우리말로 인정된 말을 말합니다. 택시, 아파트, 그리고 빵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우리말로 인정되지 않은 말은 외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와 외래어는 다릅니다. 외래어는 우리말로 인정된 것이고요. 외국어는 우리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휘의 체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